당신은 아내 옆에 누워 어둠 속에서 아주 조용한 한숨 소리를 들은 적 있나요? 그 한숨이 마치 깊은 외로움 전체를 담고 있는 듯한 무게로 다가온 적은요.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말없이 누워있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저는 압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잠깐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년 동안 몸과 마음 모두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만지지 못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윤희입니다. 30년 넘게 중년 여성들의 건강과 감정을 상담해온 저는 오늘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부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바로 아내의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항복 스위치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그 스위치가 다시 켜질 때 그녀는 다시 마음을 열고 몸을 열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요령도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60세 이후의 부부도 마치 젊은 시절의 연인처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편들을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표정은 실망이었죠. 선생님, 제 아내는 이제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67세 최영철 씨입니다. 퇴직 후 아내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밤마다 말없이 등을 돌리는 아내와의 거리감에 속상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도 더 이상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절박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부부 생활은 정말 끝난 건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거의 10년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지만 제가 알려드린 단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후 3개월 만에 아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은 매주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듭니다. 마치 연애 시절처럼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20살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절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곁에 있는 여성의 몸과 감정을 이해하고 섬세하고 인내심 있게 다가가는 방법을 안다면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진짜 거리감을 만드는 건 몰라서 혹은 말하지 않아서 생긴 무지와 침묵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당신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내의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항복 스위치의 비밀. 둘째, 부부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셋째, 두 사람이 절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여운을 남기는 방법.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아내 옆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느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 보세요. 당신의 손끝이 단지 피부를 만지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마음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감정까지 깨울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내의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항복 스위치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그 스위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당신에게 진심 어린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귀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결혼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필요한 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그 속마음을 제가 읽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이 길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제 상상해 보세요. 60대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때 많은 남성들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강하고 빠르고 깊은 것이 배우자를 만족시키는 열쇠라고 믿죠.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어긋남이 시작됩니다. 중년 여성의 몸은 더 이상 20대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내쉬는 한숨, 그녀의 공허한 눈빛은 남편에게 지루함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몸이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3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아직도 저를 원하긴 하는 걸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예,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방식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과학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질벽이 얇아지고 자연 윤활 성분이 줄어들어 갑작스럽고 강한 자극에 따갑거나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70%가 너무 빠르거나 삽입 중심에 접근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오해합니다. 더 많이, 더 세게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건 거센 파도가 아닙니다. 그녀들의 마음을 흔드는 지진 같은 진동입니다. 세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흔들 만큼 충분히 깊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65세의 김수연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아내가 점점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더 이상 제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내분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녀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다가오는 손길에 상처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몸은 지금 오래된 바이올린 같아요. 힘으로 연주할 수 없고 감성으로 다가가야 해요. 잘 연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그 악기를 들어주는 귀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조급함 없이 끝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눈빛부터 시작하고 손끝으로 충분히 오래 쓰다듬어 아내의 몸이 스스로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내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남편이 정말 달라졌어요. 그리고 전 아직도 여자인 것 같아요. 보셨죠? 고급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녀를 문처럼 열려는 게 아니라 밭처럼 정성껏 돌보아야 한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와 감정, 그리고 잠들어 있던 부부의 연결을 다시 일으키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남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남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아내는 한때 당신을 사랑했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당신이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면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소수의 남성만이 알고 있는 몸의 깊은 쾌감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이야말로 오랫동안 얼어붙은 감정의 문을 여는 진짜 열쇠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스팟만 알면 올바른 지점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아내의 몸과 마음 깊숙이 숨겨진 가장 중요한 항복 스위치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저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밀을 들려드릴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당신도 이 부분에 대해 말하지 못한 당황스러움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G스팟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초인종과 같습니다. 한번 눌러서 문이 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저는 그것을 항복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건드려지면 아내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 안전하다!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위의 의학적 명칭은 전방 포닉스 안테리올입니다. 자궁경부 앞쪽 깊은 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기술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 부위는 단순한 해부학적 조직이 아니라 여성의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감정의 교차점입니다. 올바르게 자극되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정서적 여진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이해받고 연결되고 다시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여성 중 80% 이상이 이 부위가 제대로 자극되었을 때 깊은 쾌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유대감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대전에서 살고 있는 70세의 이재민 씨를 기억합니다. 은퇴 후 실망감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G스팟이 열쇠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뭐 하나도 편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 질문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길잡이가 없어서 생긴 절망감이었죠. 저는 그에게 전방 포닉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씨, 강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의도만이 이 문을 열 수 있어요. 2달 뒤 그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인생의 가장 긴 겨울을 지나온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죠. 선생님, 아내가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껴안고 말하더군요. 고마워요. 난 아직도 여자예요. 그 순간은 단순한 육체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남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전방 포닉스는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질을 시계로 상상해 보면 G스팟은 12시 방향, 질 입구에서 약 4cm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방 포닉스는 그보다 깊은 약 8cm 지점, 자궁경부 앞, 의욕 7시 방향에 위치해 있고 살짝 들어가 있고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하지만 위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65%가 이 부위가 너무 강하거나 빠르게 자극되면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일정하고 부드러운 압력으로 섬세하게 접근하면 여성은 소리 대신 따뜻한 눈빛과 완전한 마음의 개방으로 반응합니다. 68세의 최미영 씨와 그녀의 남편, 과거의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며 절망했던 초혜 씨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느리고 깊게 전방 포닉스를 자극하는 방법을 배운 후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이제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느끼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이건 섹스를 더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연결의 예술입니다. 매번 올바르게 건드려질 때마다 그녀의 몸이 아니라 오랫동안 침묵했던 그녀의 마음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거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전방 포닉스는 관계의 마지막에 있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감정, 신뢰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를 건너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정신적, 신체적 준비. 그 준비 없이 접근하면 그 문은 영영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의 몸이 안전하고 준비되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항복 스위치에 상처 없이 다가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전방 포르닉스는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곳은 마치 귀중한 방처럼 성급함이나 단순한 욕망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문을 찾기 전에 당신은 부드러운 신호를 아내의 몸과 마음에 보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곳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에게 3가지 준비 단계를 안내하려 합니다. 마치 고요한 음악이 울려 퍼지기 전 먼저 3개의 촛불을 밝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 바로 윤활제 룸리캔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부인께서는 중년 여성으로서 가을 정원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전만큼 비가 자주 오지는 않아도 정성 들인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정원에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60% 이상이 자연 윤활 부족으로 인해 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라 폐경 이후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일 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인천에 사는 68세 박미숙 여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남편분께 물에 녹는 윤활제를 권하자 아내분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선생님,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써도 될까요? 저는 살포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건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당신이 아프지 않길 바란다는 메시지예요. 한 달 후 남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아내가 정말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느낌이 따뜻해졌다고,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고 하네요. 가끔은 조그만 튜브 하나가 가장 큰 순간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네, 무색, 모양의 수용성 윤활제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진짜 가치는 그 제품이 아니라 그걸 준비한 남편의 섬세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의 활력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내의 몸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에너지 부족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L-에르기닌과 마카 마차오입니다. L-아르기닌은 혈관 확장과 혈류 순환을 돕는 아미노산이고 마카는 페루산 뿌리채소로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활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70% 이상이 적절한 L-에르기닌과 마카 복용 후 8주 만에 체력과 자신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정민호 씨의 사례도 기억납니다. 퇴직 후 그는 완전히 연료가 떨어진 차처럼 느껴졌다고 했죠. 아내는 사랑했지만 더는 가까이 할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L-에르기닌 하루 일정, 점심에는 마카를 식사로 함께 섭취하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후 찾아온 그는 눈빛이 활기차게 살아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다시 청춘이 된 것 같아요. 아내가 말하더군요. 요즘 당신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훨씬 다정해졌어요. 사소한 변화 하나가 아내의 마음에 꽃을 피우게 합니다. 3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준비입니다. 그녀의 몸을 깨우는 것은 오직 손끝이나 신체적인 터치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사전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당신의 기술이 섬세해도 그것은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 일상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칭찬 한마디, 다정한 시선, 산책 중 갑자기 잡는 손, 혹은 늘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작은 메시지 한 줄도 좋습니다. 한 환자분, 전기 수리 일을 하시는 69세 윤재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익숙하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하루에 3번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요. 라고 간단히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분이 식탁 가운데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참 다정해요. 그리고 그날 밤 부부는 1년 넘게 떨어져 자다가 마침내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보이시죠? 3가지 준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활제, 남성의 활력, 그리고 감정의 부드러움. 이 3가지가 바로 아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닫힌 문을 살며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이 실제로 아내의 몸을 만질 때 단지 신체를 감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마음 깊은 곳, 그녀도 잊었다고 생각한 그 감정의 일부를 깨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실전 기술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방 포닉스 기억하시죠? 그곳은 단순한 해부학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기억이 저장된 공간이자 아내가 잊었다고 생각한 떨림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 단지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열쇠.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2가지 섬세한 실천 기술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접근 각도를 찾는 것입니다. 포닉스 전방은 자궁경부 바로 앞에 위치한 깊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성급하게 손을 넣는다면 마치 오래된 자물쇠에 서툰 열쇠공이 들이대는 것처럼 그 자물쇠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붓 하나를 들고 귀한 유리병 안으로 천천히 넣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을 위쪽으로 약 45도 각도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아내의 몸이 주는 반응을 조용히 기다리세요. 서울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70% 이상이 이 부드럽고 섬세한 접근 각도로 더 깊고 편안한 쾌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윤재호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쑥스러운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예전 같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에게 어떤 도표나 기구도 없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손이 알아서 길을 찾습니다. 일주일 후 윤 씨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쉬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본 표정이었어요. 이 기술은 강하지 않지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2번째 기술은 눌러주고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극은 빠르고 강하고 반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닉스는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경입니다. 바람이 제때 제 방향으로 불어와야만 울리는 풍경이죠. 손끝을 이용해 찾은 부위에 깊이 닿도록 천천히 누르고 약 5초간 유지한 후 놓아줍니다. 비틀거나 당기지 말고 서두르지도 마세요. 오직 심장 박동처럼 늦가을 바람이 지붕을 스치는 듯한 부드러운 리듬으로 그것이 바로 말없이 주고받는 2사람의 언어입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여성 중 75%가 이 눌렀다, 유지, 기다림 방식으로 감정적 연결이 더 깊어졌다고 느꼈습니다. 67세의 최영철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들은 1년 넘게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기술을 천천히 부드럽게 강요 없이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아줬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그녀가 말했어요. 나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약도 병원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인내심 있는 손,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60대 여성의 몸은 젊을 때처럼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주전자 같아요.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천천히 데워야 합니다. 연세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은 실제로 준비가 되기까지 평균 15분 이상의 감정적 및 신체적 자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서두른다면 그녀의 몸은 아직 피지 않은 꽃처럼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김미영 여사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만지는데 마치 차가운 문을 두드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고 올바른 각도와 리듬으로 접근하자 김 여사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내의 그 눈빛을 봤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단 2가지 기술,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런 기술들이 진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후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끝난 후 등을 돌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잠들어 버린다면 아내의 마음에 남은 여운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여운은 불이 꺼진 그 이후에 남는 것이니까요. 아직 지난 파트에서 말씀드린 2가지 기술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2가지를 제대로만 실천해도 아내분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숨결이 달라지고, 어느새 손이 당신을 찾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깊숙이 자극하는 것이 문을 여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문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입니다. 아내의 마음속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진심으로 연결되기 위한 다음 단계죠.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 귀 기울임, 그리고 겸손함으로 아내의 리듬에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에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부부관계를 정복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느린 왈츠처럼 생각해 보세요.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파트너의 숨결과 움직임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소개한 기술들로 포닉스 전반기 열리기 시작하면 아내의 골반은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조용한 초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순간 서두르지 마세요. 아내의 몸에 맞춰 호흡을 맞추고 움직임을 맞춰주세요. 2개의 물줄기가 하나로 섞이듯 부드럽게요. 전주에 사는 71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박사님, 제가 주도하지 못하면 이제 남자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히려 한 박자 물러서서 아내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남자예요. 김 선생님은 그 말을 실천했고 2달 후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웃었어요. 수년 만에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요? 보이시죠? 여성을 깨우는 힘은 강함이 아니라 제때의 부드러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주 작더라도 그녀가 이끌 수 있도록 맡겨주세요. 그녀의 몸이 멈추라고 말할 때 멈추고 계속하라고 하면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한국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골반 리듬을 동기화할 때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4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수년간 쌓인 거리마저 녹여내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긴장했다고 해요.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해야 한다는 느낌 때문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변화했습니다. 천천히 인내심 있게 몸의 신호를 들으려 노력했죠. 그 이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준비입니다. 적어도 15분 이상
아내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작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속삭임, 등을 살짝 어루만지는 손길, 머리카락에 입 맞추는 부드러운 키스 같은 것으로요. 포닉스는 단지 손끝이 아닌 마음으로 열리는 곳입니다. 제대로 두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마음의 문은 열리는 법이죠. 대구에 사는 68세 초의 선생님과 신 여사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4년 동안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신 여사는 말했죠. 이 나이에 무슨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녀의 박자에 맞춰 춤추는 법을 배운 순간 말없이 조급하지 않게 함께한 밤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몸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죠.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고 느꼈어요. 이 파트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법, 존중으로 만지는 법, 사랑으로 기다리는 법을 전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내의 리듬에 조화될 때 그 순간은 더 이상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진짜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60세, 70세가 넘어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바로 불이 꺼진 다음 그 여운이 남는 시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남편들은 그 중요한 순간을 잊고 지나칩니다. 야, 이제 묻고 싶어요. 관계가 끝난 후에도 아내의 마음에 달콤한 여운을 남기는 사후 3가지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기술과 감정의 단계가 당신을 어느 멋진 순간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저 조용히 동행하는 그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허전함을 느끼거나 아내가 등을 돌린 채 침묵 속에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결혼의 완성은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남는 여운에서 비롯됩니다. 한마디 부드러운 말, 다정한 손길 하나가 아내의 마음속에 하루, 아니 일주일 동안이나 깊게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운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들의 관계는 열정적일 뿐 아니라 매일 밤 따뜻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관계 후의 포옹입니다. 형식적인 포옹이 아니라 진심 어린 포옹, 그리고 그와 함께 속삭여 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 포옹과 감사 인사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감정적 유대감이 50%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최미영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끝나면 남편이 그냥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저는 그저 잠시 쓰이다 버려진 몸 같았죠. 저는 초의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관계 후에 꼭 아내를 안아주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한 달 뒤 초의 여사는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제가 30대 때 사랑했던 그 사람 같아요. 보셨죠?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제때 이루어지면 세월이 만든 틈을 치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결은 함께 샤워하거나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아내는 어떤 날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지쳐 있을 수 있어요. 따뜻한 물, 부드러운 수건, 다정한 눈빛 하나가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대전에 사는 70세 이재민 씨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계 후 아내가 늘 피곤해 보이자 그는 제안했어요. 내가 따뜻한 물 준비해 줄까? 그들은 함께 발을 담그고 손을 씻어주며 자기 전 아내의 어깨를 몇 분간 마사지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처음엔 그저 어깨를 쓰다듬었을 뿐인데 아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놀랐습니다. 사랑은 절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돌봄에서 완성됩니다. 그녀가 혼자 씻도록 두지 말고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본능으로 행동하는 남편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조용한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후엔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믿지만 중년 여성에게 있어 침묵은 불안함의 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짧은 질문, 혹은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아내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수원에 사는 66세 박미숙 여사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관계 후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 게 10년도 더 전이에요. 저는 그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몇 마디라도 좋으니 말을 걸어보세요. 2달 후, 박 선생님은 감격스런 표정으로 말했죠. 며칠 전 그녀에게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울었죠.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요. 보셨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어떤 정복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속삭임이며 아내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 됩니다. 3가지 단순한 행동, 포옹, 함께하는 목욕, 따뜻한 한마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번 반복할 때마다 아내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만남의 시작점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줍니다. 어색함도 의무감도 사라지고 마치 쌀쌀한 저녁에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관계 후 이 3가지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 몇 순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으로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여운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비록 함께 누워있지 않은 순간에도 말이에요. 그 해답은 작고 꾸준한 습관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파트에서 제가 그것들을 모두 공유해 드릴게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작고 꾸준한 습관들이야말로 60세 이후의 결혼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토대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진짜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단지 따뜻한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의 감정적 연결, 일상 속의 친밀함을 매일 유지하려면 건강한 체력도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어떻게 해야 아내에게 꾸준한 매력을 줄 수 있을까? 하룻밤이 아니라 남은 인생 내내 아내와 함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이나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쩌면 지금 누군가도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야, 이제 제가 직접 만나고 상담해온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매일 아내와 함께 생기와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2가지 동작, 스쿼트와 플랭크.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스쿼트는 하체를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플랭크는 몸의 중심 근육을 잡아주며 호르몬과 혈액순환을 안정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8주간 꾸준히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대 1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박준영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에게 예전처럼 다가가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그에게 하루 50번 스쿼트와 1분 플랭크를 권했어요. 3개월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아내랑 산책도 하고 밤에도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아요. 작은 운동, 큰 변화입니다. 2번째는 식단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려면 아연과 비타민 D가 필수인데 놀랍게도 이 영양소는 우리 주변의 흔한 음식에서 얻을 수 있어요. 굴, 호두, 연어, 매일 아침 호두 한 줌,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구운 연어만으로도 건강과 자신감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정민호 씨는 늘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요즘은 그냥 짐이 된 것 같아서. 아내에게도 미안합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죠. 아침에 호두 10알,
일주일에 연어 2회. 2달 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저보고 젊어졌대요.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고요? 복잡한 식단은 아닙니다. 단순한 음식이 진짜 연결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면입니다.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은 바로 깊고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수면이 충분해야 몸이 회복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감정도 안정되어 아내와의 교감이 더 깊어져요. 인천에 사는 67세 김수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피곤해서 아내가 손을 잡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저는 그에게 단순한 조언을 했습니다. 밤 9시 30분엔 핸드폰 끄고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하세요. 그리고 일찍 주무세요.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아침마다 기분이 다릅니다. 아내도 절 보면 웃어줘요. 보셨죠? 수면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지고 결국 사랑도 다시 살아납니다. 단 3가지. 운동, 음식, 수면, 비싼 약도, 복잡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결심과 꾸준함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 실천하면 남성으로서의 생기와 아내와의 연결감은 다시 되살아날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과연 내가 이 모든 걸 계속 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이 작은 실천들을 일상 속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마지막 파트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 기술이든, 지식이든, 건강 습관이든 그 모든 것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매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요란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함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60세 이후의 부부 사이가 다시 침묵으로 멀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이 영상을 계속 듣고 계시다면 저는 당신이 진짜 용기 있는 남편이라고 믿습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여정이 당신 마음에 진심으로 닿았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세요. 야, 이제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볼까요? 사랑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작은 행동으로 반복되는 매일의 리듬이 되는 그 길을요. 60세 이후의 결혼 생활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경험이 쌓인 당신, 따뜻함을 배운 당신,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당신에게 말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사랑의 장을 열기 위해서는 몸과 감정, 행동과 말 모두가 하나 되어 매일 당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항복의 스위치, 포르닉스 기술, 스킨십, 옥시토신, 수면, 영양, 이 모든 것도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을 적절한 타이밍에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남자, 이재민 씨, 72세. 그는 아내와 감정적으로 15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어떤 강의도,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죠. 매일 아내의 손을 3번 잡고 사랑해요 라고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서로 안고 웃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때처럼요. 맞습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이미 잊혔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속삭이는 한마디, 잠들기 전에 짧은 포옹, 밥 먹을 때 아내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아내의 마음을 매일 다시 열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매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몸이 피곤한 날도 있고 다투는 날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런 날일수록 사랑의 습관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노년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단함을 위해 필요한 건 사랑의 리듬, 사랑의 루틴, 사랑의 따뜻한 반복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계속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다정한 한마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사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순간순간, 매 순간, 그리고 지금 혹시 아내가 곁에 있다면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만 해보세요.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제껏 살아온 어느 순간보다도 더 깊고 더 따뜻하며 더 오래 지속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네,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주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를 진심으로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남자라는 것을요.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켠에라도 닿았다면 작은 희망, 용기 혹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바람이 조금이라도 솟아올랐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아내와의 사이에서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부부 사이의 침묵과 거리감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또 다른 남자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건 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속삭이는 당신의 약속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매일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아내의 마음속에 생긴 조용한 균열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왜 어떤 여성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마음을 닫아버리는지에 대해 깊이 나눌 예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임상 경험과 일반적인 건강 정보에 기반한 것입니다. 만약 현재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이 더 이상 사랑했던 아내 곁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이 눈을 뜨고 옆을 바라볼 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와 같은 그 미소를 아내에게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